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이어서 헨젤과 그레텔을 책이에요. 이거 읽어봤어요, 리안이? 네, 그래요? 읽었는데 또 읽어요? 괜찮아요. 괜찮대요. 헨젤과 그레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림 형제가 원작한 거고. 근데요, 네. 좀 무서워요. 마녀가 나오게. 맞아요. 마녀가 나오는 이 무서운 책을 지금 바로 읽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숲 근처에 작은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이 집에는 나무꾼인 아버지와 새어머니, 늘 뭔가 이 동화책에는 새어머니가 등장하고 새 왕비 이런 것들이 등장하네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두 아이가 살았지요. 남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헨젤. 여자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어요. 헨젤과 그레텔. 맞아요. 헨젤과 그레텔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늘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어느 날 밤 마음씨 고약한 새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새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숲속에 가서 살짝 버리고 와요. 오, 역시 새어머니는 인정이라군. 얘 찾아볼 수 되게 나빠. 나쁘나. 같이 가서 한숨 자고 나서 일어나서 밥 먹고 나서 가면 되지. 어머니가 왜 숲속에 버리자고 할까? 그러니까요. 나쁜 새어머니죠? 아이들을 데리고 숲속에 가서 버리고 와요. 그러면 누군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돌봐줄지도 모르잖아요? 뭐라고? 사나운 동물들이 아이들을 잡아먹으면 어떡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는다고요? 내일 아침 아이들을 숲으로 데려가서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새어머니는 무섭게 소리쳤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어머니의 말대로 집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헨젤은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몰래 엿들었어요. 한밤중이 되자 헨젤은 침대에서 살금살금 나왔어요. 오빠, 어디 가는 거야? 그레텔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자갈도를 주워오려고. 그레텔은 고개를 가우뚱거렸어요. 오빠가 왜 동글동글 반질반질한 자갈도를 한밤중에 주우려고 밖으로 나가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자갈도를 많이 주워와야 우리가 살 수 있어. 헨젤은 그레텔을 데리고 강가로 갔어요. 강물은 달빛을 받아 온통 은빛으로 반짝거렸어요. 남매는 보석처럼 빛나는 자갈도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얘들아, 나무하러 가자.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헨젤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자 새어머니가 물었어요. 헨젤, 자꾸 뭘 보는 거니? 우리 집 지붕 위에 있는 하얀 고양이요. 헨젤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새어머니가 한심스러웠던 듯 말했어요. 그건 고양이가 아니라 새야. 정말 한심하구나. 헨젤은 길을 가는 동안 새어머니의 눈을 피해 자갈도를 하나씩 땅에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새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그레텔도 모두 모르고 있었지요. 깊은 숲속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모닥불을 피웠어요. 우리는 나무를 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렴.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걸어서 몹시 지쳐있던 헨젤과 그레텔은 모닥불 옆에서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쿵! 쿵! 아버지가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한참 뒤에 헨젤과 그레텔이 깨어보니 모닥불은 꺼져 있고 날은 어두워져 있었어요. 저 멀리서 아버지의 도끼질 소리가 들려왔죠. 아버지! 아버지! 헨젤과 그레텔은 온 힘을 다해 힘껏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쿵! 쿵! 도끼질 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헨젤과 그레텔은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어요. 그런데 나뭇가지에 묶인 막대기 하나만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를 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아무도 없어. 이제 어떻게 하지? 집으로. 그렇지. 집으로 가야지. 그레텔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그러자 헨젤이 싱긋 웃으며 말했지요. 어젯밤에 오빠가 주웠던 자갈도를 기억하니? 길에서 한번 찾아볼래? 헨젤은 손가락으로 길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달빛 아래 자갈돌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와, 이 자갈돌을 따라 집으로 가면 되는구나. 그레텔은 너무 기뻐서 크게 소리쳤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서로 손을 꼭 잡고 반짝반짝 빛나는 자갈도를 따라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숲속에 무서운 동물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조용조용 조심조심 살금살금 걸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날이 훤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막 나무를 하러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새어머니는 문을 열다가 헨젤과 그레텔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많이 늦었구나. 걱정했잖니. 어서 들여오렴. 빵이 한 조각밖에 없는데 빨리 먹고 나무를 하러 가자꾸나. 헨젤이 그레텔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지금 갈게요. 아버지가 나무를 하는 동안 빵을 먹으면 돼요. 아버지와 새어머니 헨젤과 그레텔은 다시 숲으로 갔지요. 이번에도 헨젤은 길을 가다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어요. 헨젤, 뭘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니? 벌써 한참을 걸어와서 집이 성냥감만큼 작게 보였지만 헨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집 지붕 위에 있는 비둘기요. 난 정말 한심하구나. 그건 비둘기가 아니라 햇빛이란 말이야. 새어머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헨젤은 아무도 모르게 빵 조각을 부스러기로 만들어서 길을 따라 계속 뿌리고 있었지요. 남은 빵을 아이들에게 좀 더 나누어 줘야겠어. 길을 가던 아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새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무섭게 노려며 말했죠. 절대로 안 돼요. 한참을 걸어가서 숲 한복판에 도착했어요. 모두들 그렇게 깊은 숲속에 와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커다란 나무의 가지들이 서로 뒤엉켜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차갑고 축축한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죠. 아버지는 또 모닥불을 피웠어요. 드디어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남매를 남겨둔 채 나무를 하러 가버렸지요. 헨젤과 그레텔은 녹초가 되어 금세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모닥불은 꺼지고 날은 점점 어두워졌죠. 오빠, 무서워. 오늘 밤은 정말 무서운 동물들이 나타날 거야. 한참 뒤에 잠에서 깨어난 그레텔이 어둠 속에서 울먹였어요. 걱정 마. 빵 부스러기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줄 거야. 집에서 이곳까지 오는 동안 길에 빵 부스러기를 뿌렸거든. 그레텔은 오빠와 함께 있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캄캄한 밤 바람에 휘어질 듯이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은 마치 무서운 괴물처럼 보였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길에 떨어뜨려 놓은 빵 부스러기를 찾으려고 땅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됐지? 빵 부스러기가 없어요. 땅에는 부스러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새들이 날아와서 모두 먹어치운 것이었지요. 헨젤과 그레텔은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잘 기억해보자. 헨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레텔을 달래며 말했어요. 하지만 길을 찾아 아무리 주위를 두리번거려도 달빛이 너무 희미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또 여기저기에서 사나운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둘은 너무 무서워서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이런 무서운 늑대 짐승들이 있었거든요. 무작정 걷고 또 걷는 사이에 날이 밝았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그 자리에서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그곳은 사람들이 온 적이 없는 매우 깊은 숲속 같았어요. 사실 헨젤과 그레텔은 어젯밤 어둠 속에서 그만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지요. 이제는 기운도 다 빠졌어요. 게다가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눈앞은 빙글빙글 돌았지요. 오빠,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어. 너무 배고파. 그때 예쁜 새 한 마리가 헨젤과 그레텔 앞으로 지나갔어요. 그레텔, 우리 저 새를 따라가 보자. 새를 따라간 곳에는 아름다운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조심조심 다가가서 집을 살펴본 남매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빵으로 된 벽, 아이스크림으로 덮인 지붕, 초콜릿 문, 그 집은 바로 커다란 케이크로 만든 집이었던 것이에요. 와, 신기하다. 저런 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근데 유혹인 거예요. 마녀의 유혹. 이것 좀 봐, 그레텔. 케이크로 만든 집이야. 딱 한 입만 먹어봤으면 좋겠어, 오빠. 그레텔은 군침을 꼴깍꼴깍 삼켰어요. 아직 먹으면 안 돼.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잖아. 하지만 배가 너무 고프단 말이야. 그래서 헨젤은 지붕을 한 입만 베어 먹고 그레텔은 창문을 한 조각만 뜯어 먹기로 했어요. 너무 웃기죠? 집이 초콜릿으로 된 거예요, 지금. 케이크로. 그레텔은 창문을 한 조각 뜯어 먹고 헨젤은 지붕을 한 입 베어 먹고 아이스크림 지붕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설탕으로 만들어진 창문의 유리는 입안에서 살살 녹았지요. 배가 몹시 고팠던 남매는
허겁지겁 집을 뜯어먹었어요. 집을 뜯어먹었대.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었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먹어버렸지요. 그런데 갑자기 초콜릿 문이 확 열리고 집안에서 지팡이를 쥐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이 할머니의 정체는 마녀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집 조각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도망치려고 했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놀라지 마라 얘들아. 정말 예쁜 아이들이구나. 이리 어서 들어오렴. 내가 맛있는 것을 더 줄게. 헨젤과 그레텔은 할머니를 따라 케이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을 식탁에 앉힌 뒤 설탕을 넣은 우유와 빵, 초콜릿 과자 등을 잔뜩 주었어요. 배불리 먹고 나자 헨젤과 그레텔은 스르르 눈이 감겼어요. 할머니는 폭신폭신한 침대가 있는 방으로 남매를 데려갔어요. 오빠, 저렇게 마음씨 착한 할머니를 만나다니 정말 다행이야. 배가 부른 헨젤과 그레텔은 기분 좋게 잠이 들었어요. 남매가 잠이 들자 할머니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밖으로 나가는 문에 열쇠를 채웠지요. 히히히, 이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 이 할머니는 바로 아이들을 잡아먹는 나쁜 마녀였던 거예요. 어떡해. 무서워. 마녀는 케이크 집을 지어놓고 과자를 먹으러 찾아온 아이들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 먹었지요. 마녀는 입맛을 쩍쩍 다셨어요. 맛있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2명씩이나 오다니 이번에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 이제는 저 아이들은 내 거야. 마녀는 아이들을 어떻게 요리할까 생각하며 소리내어 까르르 웃었어요. 다음날 아침 마녀는 아직 잠을 자고 있는 헨젤을 흔들어 깨우고는 새장 속에 가두었지요. 그레텔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제는 인자하고 친절했던 할머니가 오늘은 무서운 마녀로 변해 있었어요. 마녀는 그레텔을 노려보면 이렇게 일어나. 세상 안에 있는 너의 오빠에게 먹을 걸 가져다 주거라. 많이 먹고 통통하게 살이 찔 수 있도록 말이야. 먹음직스럽게 살이 많이 쪄야 내가 잡아먹지. 그레텔은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키는 대로 하지면 아니면 지금 당장 너부터 잡아먹겠다. 그레텔은 느끼며 오빠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어요. 사실 마녀는 눈이 빨간색이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레텔을 시켜 헨젤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게 했어요. 하지만 그레텔에게는 먹다 남은 인식들만 주었지요. 마녀는 매일 헨젤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 더듬거리며 말했죠. 새장 밖으로 손을 내밀어 보렴. 얼마나 살이 쪘는지 보자. 영리한 헨젤은 새장에 있던 새의 발을 내밀었어요. 아직도 삐쩍 말랐구나. 넌 도대체 언제 포동포동해질 거냐? 맛있게 먹으려면 이 녀석에게 좀 더 많이 먹여야겠군. 마녀는 얇은 새의 발이 헨젤의 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제 마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레텔, 얼른 불 위에 냄비를 올려놓아라. 뚱뚱하고 말랐건 상관없어. 빨리 너희 오빠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레텔은 마음이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마녀가 오빠를 잡아먹는다고? 어쩌면 좋지? 부엌에 있던 마녀가 다시 그레텔을 불렀어요. 그레텔! 물이 끓는 동안 빵 만드는 걸 좀 도와줘야겠다. 오븐이 뜨거워졌는지 안을 좀 들여다보거라. 마녀가 오븐을 열며 키득거렸어요. 오븐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컸어요. 그레텔은 마녀가 오븐 안에 자기를 밀어넣으려고 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바로 그때 그레텔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븐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른다는 거니? 오븐 안으로 몸을 쓱 넣어버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답답해진 마녀는 그레텔을 확 밀치고 직접 오븐 속으로 머리를 쏙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바로 그 순간 그레텔은 뒤에서 마녀를 힘껏 밀어서 오븐 안으로 넣고 재빨리 오븐을 닫아버렸어요. 마녀는 그 뜨거운 오븐 안에서 그만 죽고 말았지요. 그레텔은 새장을 열고 헨젤을 꺼내주었어요. 오빠, 이제 우린 살았어. 헨젤과 그레텔은 부둥켜 안고 빨짝빨짝 뛰며 기뻐했어요. 둘은 케이크 집안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집안 곳곳에는 온갖 보물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겠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보물들을 가지고 마녀의 집에서 나왔어요.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한참을 걷다가 헨젤과 그레텔은 큰 강에 도착했어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강을 건널 다리나 배는 보이지 않았지요.
강을 어떻게 건너지? 그때 헨젤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것 좀 봐, 백조야. 백조는 가까이 다가와서 자기 등에 타라며 등을 내밀었어요. 고마워 백조야. 둘이 함께 타면 무거우니까 한 명씩 탈게. 그레텔이 의젓하게 말했어요. 백조는 한 명씩 한 명씩 강 건너 숲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자, 이건 선물이야. 헨젤은 백조의 목에 초콜릿 먹거리를 걸어주었어요. 백조는 날개를 펄럭이며 헨젤과 그레텔의 머리 위를 한 바퀴 빙글빙글 돌고는 저 멀리 날아갔지요. 날이 점점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저 멀리 남매의 집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오빠, 새어머니가 우리를 다시 숲속에 버리면 어떻게 하지? 헨젤과 그레텔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죠. 문을 열리자 아주 슬픈 얼굴을 한 아버지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을 본 아버지는 눈이 둥그레지더니 남매를 와랍게 안으며 흐느꼈.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있었다니 내가 잘못했다. 역시 이게 바로 부성애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작은 빵 조각이라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살자. 아. 다시는 깊은 숲속에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게. 아버지는 헨젤과 그레텔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남은 음식과 물건들을 모두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말을 해주었죠. 헨젤과 그레텔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녀 집에서 가지고 온 보물들도 보여주었죠. 착한 너희들에게 하늘이 선물을 주셨나 보다. 앞으로 우리 셋이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자. 그 뒤 헨젤과 그레텔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자, 니엘이는 여기에서 뭘 지금 느꼈어요? 응? 저기 보면서 말해봐요. 책이 또 있는지 보고 싶었는데 늑대 책이 제일 무서웠는데 다른 책도 다 슬프고 효동스러운 호랑이는 되게 슬펐어. 아, 그래요. 아무튼 우리 인사해요. 여기서 안녕.